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임주아라고 합니다. 2020 반도체 스케줄 하반기 저와 함께 오늘 강의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7월 일정입니다. A5 지금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은 작년부터 내용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세대 기준 월 18만 장 규모로 추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반기부터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게 됐습니다. 초기 투자한 중소형 폴더블 이 부분들이 중장기로 대형 퀀텀 OLED 캐파 투자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QD OLED를 누가 더 많이 선점하느냐를 결국은 여름쯤 되면은 굉장히 싸우게 될 텐데요. 7월쯤 되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규모가 6세대 폴더블 기준으로 월 3만 장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3분기 부분에 있는 장비 발주만 2021년 1분기에는 장비를 입고돼서 2021년 2분기에 가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실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장비들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장비 하나에 벌리는 돈이 보통 200억, 100억 이렇게 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추가 QD OLED 캐파 투자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된 장비주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장비주에 대한 주가는 7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먼저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장비와 관련된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무료 방송에 참석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 재개를 하겠다고 전망을 7월경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신고가가 나오게 됐는데요. 7월에 대한 반도체 투자 재개에 대한 그림을 불과 1월, 2월 상반기에 6달에서 5달 전에 먼저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D램 부분 D램 부분만 지금 증설하게 되면은 월 2만 장 정도 투자가 될 전망인데요. 총 캐파가 월 18만 장 규모로 C2와 C2F 각각 12만 장씩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캐파 감소 영향을 반영해서 이 규모로 생산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낸드 부분입니다. D램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되는데 낸드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될 텐데요. 청주에 있는 M15에서 월 2만 장 정도 투자를 할 전망이기 때문에 낸드에 대해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청주 M15 공장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됐고 캐파만 월 15만 장 규모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D램과 낸드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증설과 생산 규모들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결과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재개를 7월에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주가는 2월이나 3월 정도에 선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8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7월과 8월은 매년 여름마다 약간의 기간 조정을 주는 기간입니다. 자, 그럴 때 8월에 우리 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를 재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거 바로 D램 부분입니다. 평택 2공장에 월 3만 장 정도 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규격의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방 수요 증가율을 15%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의 필요성을 느껴 8월 달 정도 되면은 평택 2공장 2층에다가 증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내년 1분기에 13라인의 D램 월 5만 장 정도를 월
2만 장 이상 추가 전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주가가 그때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7만 원과 8만 원 간다라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이 투자 재개에 대한 핑크빛 전망이 8월 달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냐에 따라 8월에 조정 나오고 끝일지, 여기서 연말까지 쭉 이어서 갈 건지는 이 8월이 핵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8월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너무 중국이나 한국 생산량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막상 8월 달 정도 됐을 때 이 부분들이 다소 이 계획대로 흘러가게만 된다면은 이미 그때는 삼성전자가 너무 높아서 주식을 살 수는 없겠죠. 자, 8월입니다. 낸드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안 20장, 월 2만 장 정도 투자 전망이 원래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제시됐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텔 지금 새로 나온 칩 출시가 되게 되면서 PC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데이터 센터 향의 SSD 새로운 수요 때문에 호조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 센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I를 가기 위해서 어딘가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놔야 굉장히 지식 수준이 똑똑한 그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A, B 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들려면 어디다가 저장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그 저장을 빠른 처리, 그리고 그걸 AI로 구현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8월에 낸드 부분 투자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D램 DDR5 본격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도 바로 8월입니다. 자, 모바일 D램. 여러분 게임 해보셨나요? 네, 게임 2개만 깔아도 스마트폰이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게임은 잘할 줄 모르지만 리니지 다운받아서 했다가 핸드폰 새로 산 폰이 버벅거리는 걸 느껴보고 나니까 정말 메모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모바일 D램이 2019년 1분기부터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5G 모델부터 탑재돼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D램.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양을 수용을 해줘야지 계속해서 게임을 하든 데이터를 하든 일을 할 때 쌓이는 핸드폰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충분히 받아줘야지 구동이 똑바로 돌아갈 텐데, 이 부분이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낸드 비전이 있다. 그리고 재료는 8월에 대부분 결정이 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게 예정대로만 간다면 사실은 이 8월에 대한 재료로 6월이나 5월에 먼저 주가가 움직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8월이나 되면 관심 있게 봐야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내용 기반으로 5월, 6월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DDR4와 DDR5가 혼용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인텔이 2021년 내년에 DDR5G를 위주로 지원하게 된다고 하니까 전 거보다는 후사양으로 더욱더 밀고 나아가게 되니 이 DDR5가 뭔지 궁금하게 됩니다. 자, DDR5 생산하는 데 있어서 관련주, 무료 방송에서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거였지만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드리면 유니테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윙, 엑시콘 요 회사들이 이 DDR5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솔더볼 업체는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해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판 업체 쪽에서는 심텍 쪽이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
주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두고 있다가 추세를 벗어나서 매수 방향으로 강하게 상승하게 되시면은 8월에 있는 인텔이 DDR4보다 5로 넘어가는 쪽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월, 2월, 3월에 그리고 6월까지 재료가 공장 증설해서 수급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빨리 12월부터 매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6월 30일 날 증설 완료되는 게 주가가 1월, 2월에 먼저 가 있다니 여러분 이거 지금 DDR5 관련된 유니테스트, 테스크윙, 엑시콘, 덕산 하이메탈, 심텍 같은 경우도 8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언제 먼저 움직일지 모르니 잘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9월입니다. 가을이에요. 이제 뭐 분기 실적 어떻게 되냐, 상반기에 못 벌었던 거 얼마나 벌었냐,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실적주들의 주가가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인데요. 보통 9월 한 22경 정도 되게 되면은 연준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인하 이슈들이 한 달락 진정이 되고 또 9월 말일 정도 되면은 미국의 예산안 상정일이 있기 때문에 그 30일 사이 구간에 하반기 강하게 갈 종목들은 재료가 막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IFA 2020 9월 6일부터 1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TV 새로운 것과 그 다음에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고사양의 모델들은 거의 다 9월에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접는 폰이 유행할지, 이렇게 접는 폰이 유행할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하게 되는지, 아니면 겉에 케이스 체인지를 여러 개를 하게 될 건지, 안에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게 될 건지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 확인하게 되면요. 소부장, 2021년까지 스윙해서 쭉 매수세 나올 수 있는 소부장 요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TV 같은 경우에는요. OLED 대 퀀텀 OLED가 경쟁 구도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둘이 경쟁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검정색이 정말 검정으로 보이는가. 그러니까 뒤에서 라이트를 쏘게 돼서 앞에서 검정이 이렇게 회색 같은 검정으로 반사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시커먼 검정으로 보이는 QD OLED와 지금 경쟁을 9월 달에 박빙 승부를 하게 될 건데요. 지금 아주 큰 인치 75인치 이상의 LCD TV 대중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LCD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9월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싸고 저렴한 중저가 5G 스마트폰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요.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2019년에 비해 거의 배수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2억대 정도로 늘어나고 2021년에 4억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5G가 되는 스마트폰 소부장, 부품주들을 아주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2019년에는 움직임조차도 없을 수준이었다면 2020년에는 이쪽으로 계속 수주가 발주되네, 2021년도 가능할까?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소부장들을 2021년까지 풀로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때가 언제냐면 9월이에요. 자, 10월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폰이 신모델 출시가 나오게 돼요. 이제 12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작 대비, 제품 사양, 고퀄, 그 다음에 디자인도 엄청 예쁘게 나올 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 시기와 맞물려서 전작 대비 엄청난 판매량이 증가될 거라는 것 때문에 글쎄 애플이 상반기에 주가가 70배까지 평가받으면서 미친 듯이 날아갔었는데요. 자, 디스플레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보신다면 10월에
세 가지 크기 5.4인치, 6.1인치, 6.7인치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중에서 5.4 작은 버전 그리고 조금 큰 버전 6.7인치 버전에 터치 눌러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와, 접는 PC, 접는 스마트폰 정말 10월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가 사야 될 전자제품의 변화는 굉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AP 부분입니다. 애플이 최초로 EUV 공전 양산 칩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양산했었던 A12와 달리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기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는 것도 10월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교체 시기, 아이폰의 또 골수 팬들이 다 같이 바꾸게 되는 시기도 있고 또 디자인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게 되면 매출은 정말 또 크게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들 중에서 다 터치 일체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누르는 기판 같은 것보다는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걸 소화하게 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게 2020년 10월입니다. 2020년 11월에 하이닉스 사실 SK 하이닉스가 16만 원, 20만 원 간다라는 것은 이 11월에 나오는 요 이슈가 얼만큼 유지돼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00의 M16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짜잔. 그리고 2018년 10월에 착공했던 게 완공되게 되면서 과연 이 공장에서 이 많은 수주량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가 이 주식 투자하는 저희들의 궁금함일 텐데요. 2020년 11월에 이제 완공이 되면 실적 전망치,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들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때 그렇게 큰 탈이 있지 않다면, 뭐 글로벌 이슈가 있지 않다면은 증설 후 바로 매출이 발생돼서 주가는 계속 레벨업이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때쯤에 뭐 물가가 안 좋든 경기가 안 좋든 소비가 안 좋든 나라가 안 좋든 뭐 정세가 안 좋든 뭐가 안 좋게 된다거나 혹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누가 어떤 산업을 미는 사람이 될지에 따라 이 완공 이후 정말 손가락만 빨고 있을지 아니면 수주를 들어온 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낼 수 있을지가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초기 양산 제품 D램 중장기 EUV 장비를 활용한 작은 10나노미터 초반대 제품 양산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D램에 대한 수요를 다양한 버전으로 양산해서 시중에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투자가 2020년 1 시즌에 있는데 초기 부분에 장비 반입 2020년 2분기 이상 될 거라는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은 사실 하이닉스가 증설 이후 매출을 더 내서 레벨업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논하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는 이때 사시면 정말 늦는 타이밍이고요. 상반기에 사셔서 요 11월이 되기 전후에 차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내년까지 끌고 가시거나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1월 달에 게임 콘솔 차세대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소니에서 만든 플레이스테이션 5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제가 이거 게임 해봤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다운받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정말 한 2시간씩 걸리고 1시간씩 걸리니까 너무 짜증나서 그냥 CD 사서 그냥 꽂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빠른 통신 플러스 빠른 데이터 저장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게임 콘솔 새 거 나옵니다. 새 거.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5,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출시가 되는데 이게 무려 2016년 이후 4년 만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유후. 그래서 이 두 제품 모두 그 AMD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탑재를 하게 되는데요. 인텔 10세대 지금 부품 모자라서 AMD랑 엔비디아에서 조달하고 있잖아요. 노트북 브랜드들 대부분. 자, 근데 거기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차세대 게임 콘솔에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SSD, 그 다음에 GDDR6 탑재한 제품으로 여기서부터 심장이 떨립니다. 네.
8K 해상 정도 지원 전망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신제품이 11월에 출시됩니다. 겨울 되면은 뜨거운 고구마랑 붕어빵 먹으면서 플레이스테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하면서 게임하면서 보내고 싶을 텐데요. 11월 이 부분 되게 기대되기 때문에 관련된 반도체들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1월입니다. SSD 탑재의 전반적 컴퓨팅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콘솔에 SSD 탑재가 되면서 낸드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될 건데요. 2021년 전 세계 낸드 수요가 약 3%나 기여하기 때문에 지금은 디램 얘기로 가다가 하반기로 가면 낸드 얘기만 하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게임 콘솔 출하량이 연간 2,300만 대입니다. 300만 대이기 때문에 SSD 500GB 탑재를 가정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쯤 되면은 디램에서 낸드로 트렌드가 좀 넘어가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입니다. 12월쯤 되면은 사실 뭐 배당락이니 뭐니 조정이니 있어서 2021년 뭐를 사갖고 넘어가야지 긴 스윙을 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때인데요. 재료를 미리 좀 살펴보시면 인텔에서 CPU 신제품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죠. 컴퓨터는 빨라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10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 소모나 속도 측면에서 전작 대비 개선되기 때문에 빠르고 전기 덜 먹고 덜 뜨겁고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인텔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러면 노트북 9월에 접히는 노트북 괜히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를 유발케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스라이크 신제품 출시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가격이 빠지고 신제품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방향성 잘못 잡으시면 어떤 종목은 기존 제품과 연관되어서 수주 때문에 갑자기 막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어떤 종목은 갑자기 새로운 신제품과 연결돼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은 인텔 CPU 바뀌어서 구형 모델과 관련된 종목은 청산, 신형과 관련된 종목은 트레이딩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7나노미터 양산으로 지금 AMD와 본격적으로 인텔이 박빙 승부를 올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자, 넷패스가 드디어 투자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장 지었던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모든 투자를 종료하게 되고요. 2019년 10월에 전방 비메모리 수요 증가 때문에 대규모 PLP 캐파 증설 공시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일단락 마무리되고요. 투자 규모가 1,500억 정도 자기 자본의 한 110% 가지고 있는 돈을 정말 크게 베팅해서 이 큰 시장에 캐파를 맞추기로 했는데요. 투자 대상이 청안 공장 토지 구입해서 건설을 할 거고요. 한 430억 정도 든다고 하고요. 청안 N2 라인 투자가 1,120억 정도라고 하니까요. 넷패스가 결국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트레이딩 해봐야 되는 종목인지를 잠깐 미리 엿볼 수 있는 12월 일정입니다. 청안 공장 토지 6만 평 규모로 지금 작년 9월에 기공식을 마친 상황입니다. 대규모 증설이 마무리되면서 중장기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공장 증설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아주 세게 올라가는 게 바로 2차 전지 부분입니다. 그걸 생각하신다고 하면 올 12월에는 이 디램과 낸드 수요를 추격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했던 종목들이 일정 고점을 만나고 다시 한번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2021년으로 넘어가는 큰 기로에 놓이는 재료가 12월에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반도체 스케줄을 엿보면서 8월에 일어날 일, 9월에 일어날 일, 12월에 일어날 일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주가에 선반영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조금 이른 내용들이었지만 큰 흐름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저는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임주아였습니다.